안녕하십니까.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김석철 전문가님 시간이신데 개인 사정으로 해서 오늘 한 번 더 제가 자리했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증시는 좀 과열인 것 같고, 그러자니 또 순환매는 돌아가고, 체감지수는 상당히 과열인 것 같으면서도 소외되는 느낌. 즉 뭐냐, 안 하면 허전하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양대지수가 장 막판에 좀 한끗 좋았습니다. 장 초반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가는 듯 하더니 오후 들어서 중소형주들, 낙폭과대, 소유주들까지 로봇 AI까지 더불어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산타랠리 2024년 1월 첫째 주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의 전체적인 섹터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내가 끌고 갈 주식, 그리고 내가 매매할 주식을 선별화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로 좀 먼저 넘어가기 전에 미국의 선물 차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본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정말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만 놓고. 지금 나스닥 선물 자리 차트 모습인데 17,111까지 갔어요. 네. 현물 차트도 이따 보시겠지만 상당히 과열입니다. 지금 현재 과매수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과매수권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유, 너무 과열이다. 그러면 지금의 데이터 지표들은 과연 그렇게 화답하고 있느냐? 10년물 국채라든지,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달러라든지, 빅스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봐봐야 되겠죠. 조금 더 한 번 더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산타랠리 한번 쳐줄 수 있어 없어? 좀 직관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가능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 가능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인 거 먼저 봤을 때, 우리가 거시적인 걸 딱 써요. 매크로 변수를 먼저 봤을 때, 김민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탑에서 이제 바텀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그죠? 내려왔을 때 추격할까? 그죠? 아니면 눌림목을 노릴까? 아니면 과대낙폭을 공략할까?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도주 쪽으로 가서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오늘 완전히 양상이 3파전 양상이었습니다. 오전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나쁘지 않았죠. 반도체 잠깐 1시간 정도 쉬더니 11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제약바이오는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줄다름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도주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스탠스로 과연 추격이냐, 눌림목이냐, 과대낙폭이냐, 이걸 연결고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먼저 봤을 때 2차 전지는 뭐냐? 과대낙폭. 그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이제 추격하면 됩니까? 안 되죠. 눌림목. 자, 반도체가 의견이 좀 갈려요. 안정감이냐, 속도냐. 저는 반도체도 눌림목에 주겠습니다. 요렇게 정해놓고 세세하게 한번 지표를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를 조금 더 힘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달러 인덱스. 지금은 10년물 국채를 주된 요소로 볼 필요 없어요. 잠깐 보겠지만 10년물 국채가 이미 4%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결국은 금리나 속도감이 빨라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하방 100불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느냐,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살짝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내려갈 수 있느냐? 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 1월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CPI하고 PC, 당연히 PC가 8, CPI가 2,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12월 달에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먼 데이를 봤어요. 생각보다는 완만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데 그때 소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이럴 수 있어요. 증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1월 CPI랑 PCE 나오고 나서 이거 봐라. 다시 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다시 소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중립적인 코멘트, 매파적인 코멘트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만 조심하게 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월에 랠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1월 첫째 주. 정말 길게 보면 중순 10일에서 15일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낙폭과대를 찾느냐, 추격 매매할 거냐, 눌림목 매매할 거냐. 그거까지 정해 가시면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넘어와서 우리가 먼저 반도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커플링 차원에서 먼저 과연 해외의 주식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 연동관계에서 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주가 차트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초반부터는 반도체가 강하게 출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반도체들이 종목군 장세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눌림목 먼저 들어갔다는 종목들 시세 분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엔비디아 모습이 어떨 것이냐. 지금 고점이 505불 찍었잖아요. 한 번 더 강하게 밀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주봉 차트 모습인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다고. 여기서 반도체를 이따 들어가서 보겠지만 선택할 때 대형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삼성전자 요즘에 계속 물어보는 게 8만전자, 8만전자. 하이닉스 연고점 15만원, 15만원. 이거 여쭤보시거든요. 가능하겠죠. 시간 투자하면. 단기간에도 조금 더 시세는 오를 공산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실례로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 함정 트랙만 조심하시면 돼요. 함정 트랙만. 함정 트랙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 2개 정도는 봐라. 이 함정 트랙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주봉 2개 정도는 봐라. 아직 안 솟았어요. 솟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솟아줘야 돼요. 네. 함정 트랙까지 좀 봐라. 자, 국내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 시간에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증시 타겟팅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뭐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 발생되면 매번 틀리는 거. 그래도 레인지 범위를 좀 봐야지 방향성을 보고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양대 지수가 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됐는데 늘 그랬어요. 2500선 놓고 2550선, 2600선 가면 오버슈팅. 그죠? 과대 낙폭으로 가면 2480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2613선인데 사실은 4거래일 정도 이 캔들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기관 행보라고 좀 보여져요. 이제 하루 남았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누구 좋으려고 도대체 위로 쏘는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이례적으로 양대 시장에 외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보게 되면 반도체 이꼴 내지는 대형주들, 특히 2차전지 파트들 이런 종목들 들어왔는데 수급 상태는 보게 되면 장 막판에 종목은 올랐어요.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근데 외국인은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위로 뽑아 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권 형태가 뭐 1월 내년에 24년 1월까지 간다고 쳤을 때 쭉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쭉 흘러갈 거. 여기서 여러분들은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속도냐 vs 안정감이냐. 요거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섹터 어디냐?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종목으로 보겠지만 다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은 속도로 간다는 건 이제 눌림목 본다는 거고 달리는 방에 올라탄다는 거 아닙니까? 안정감 쪽은 조금 가격 조정 줬던 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십시오. 그건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매매 형태를 띄어가는 스타일을 좀 말씀드린다면 요새 계속 연이어서 수익이 나는 구도인데 저는 약간 눌림목 공략을 했습니다. 과대 낙폭군을 노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섹터로 좀 넘어가서 오늘 먼저 봐야 될 게 역시나 가장 오늘 힘이 있었던 제약바이오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로 보시게 되면 요즘 분위기가 좋았던 것 자체가 뭐 레고캠 바이오 어제 22조 이야기가 2조 2천억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시세 분출이 강렬하게 있었던 한올바이오 파마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요즘에 핫한 종목 HLB 조금 곁다리로 더 가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 신데카 바이오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의 시장 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HLB부터 계속적으로 이걸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갖고 왔고 배우에서 한다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5만 원이에요 지금. 일단 단기 저항이 5만 원인 것 같아. 그죠? 단기 저항 딱 써놓고 제가 알기로는 HLB는 JP모건 헬스케어의 메인 트랙도 아니고 쇼케이스 쪽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리보세라닙이에요. 신약. 그러면 이걸 판단하라는 거죠. HLB의 모멘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여러분들. 5월이니까 내년. 아직 죽지 않았어요. 최근에 가장 화려한 수급을 자랑하는 종목이 뭐냐? 결국은 그것이 이제 쇼커버링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긴 하죠. 무엇이냐? 답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HLB입니다. 온통 빨간색이에요. 네. 이번 달에만 제가 구두로 읽어드릴게요. 이번 달에만 2천억 샀습니다. 2천억. 저게 이제 쇼커버링이냐 순수 매수냐 쇼커버링일 확률이 크죠. 결국은 이제 공매도의 피해를 보는 건데 어찌 됐건 지금 결국은 공매도가 정지한 상태에서 외국인들도 사고 있다.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 5조. JP모건 끝나고도 5조. 그러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있는 것들은 오늘 아까 봤던 종목들 좀 돌아가 보죠. 신데카 바이오 뭐 방송에서 추천해봤던 ABL 바이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도 뽑아 올렸거든요. 여기는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술적인 패턴 매매로 매매 진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벤트를 보고도 할 수 있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1월 8일 이때 열리는데 눌림목 줘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상승 추세 안 주면 낭패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나 내가 장기 성장성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으면 신데카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이런 거 좀 따라가지 마시고 차라리 HLB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의 주도군이니까 눌림목에 들어가면 금리 인하에 따른 투심은 우호적이니까 JP모건 이후에 모멘텀 유지 종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접근 방식은 뭡니까? 지금 눌림목 매매죠. 요렇게 골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시세 분출이 있었던 것도 간단하게 보면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가장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 종목 중에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웰스파고라든지 전부 다 피퍼 샌들러라든지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뮤노반트와 결국은 주가가 이제 연동관계로 갑니다. 이뮤노반트가 전일 보시게 되면 시세가 좀 떴어요. 이거는 결국은 이뮤노반트를 좀 봐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고요. 연동관계가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 종목이에요. 이게 주봉 모습인데 어제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좀 뽑아 올렸어요. 6.5% 지금 결국은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우호적인 리포트들도 있었지만 연동관계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꽉 막혀 있는 데까지 지금 올라왔다. 오늘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가면 오늘 고점에서 따라붙은 분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들 내일 기회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일 뭐 하루 남았지만 이뮤노반트 주가를 보고 이뮤노반트가 좀 뜬다 싶으면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양봉 윗꼬리 채울 공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이제 눌림목이 이렇게 들어가요.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고 이런 거든요. 내년에 임상 1상 2상 지금 발표들이 또 있거든요. 22기의 적응증 확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선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레고캠 바이오 이런 거는 이제 좀 부담스럽고 사실은 뭐 JP모건 헬스케어하고는 좀 무관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그 전에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된 거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이유를 보고 눌림목 매매를 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예요. 자,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전자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7만 8천 원이에요. 늘 이제 올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때는 제가 좀 섭섭했지만 연초에 반도체 하십시오. 2차 전지가 대세인데 무슨 소리냐? 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전방산업에서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 답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반도체 vs 2차 전지에다가 그죠? 사이드로 두 개가 지금 들어왔어요. 제약 바이오, 뭐 자동차 이 정도. 요즘 기아 같은 게 어쨌든 박스권 돌파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전방산업이 단기로 우호적이에요? 반도체가 우호적이에요? 반도체가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는 여기가 좀 더 나온단 말이에요. 빠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매매는 여기가 좀 더 나와요. 여기는 뭐, 여긴 투자 포인트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단기 매매가 더 낫대. 그게 아닌 거죠. 빠질 때마다 여긴 사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꼴, 하이닉스 이꼴, 조금 더 끌어줄 수 있느냐, 뽑아 올릴 수 있느냐, 뽑아 올릴 수 있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매칠은. 그러면 이제 고민은 후발주자로 들어가요. 오늘 반도체가 다 돌진 않았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반도체 IP DSP도 있고, CXL도 있고, EUV도 있고 등등. 여기도 마찬가지. 속도냐 안정감이냐. 당연히 속도로 갈 거면 이런 게 낫죠. 네. 코리아 서킷입니다. CXL로 묶이면서 눌림목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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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진하고 하시면 돼요. 속도를 바라면. 이것도 주식시장의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퍼포먼스 난 해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막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내 포트 섹터와 비중이 장기 투자, 스윙 관점, 중장기 관점 비중이 많으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그걸 좀 줄여가고,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면 매매 비중을 올라가는 쪽이 좋은데, 지금 뭐 어찌됐건 20%도 매매를 한다면 속도는 이쪽이 맞아요. 그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감으로 갈 거면, 자, 보십시오. 오늘 과대낙 폭군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조금씩 뽑아 올렸어요. YIK라든지. 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주력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뭐 투자한 기업이죠. 지분 갖고 있고. 근데 눌림목 주고 뽑아 올렸단 말이죠. 그죠? 눌림목 주고 뽑아 올렸어요. 사실은 추격 매매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탄 쪽들은 수익은 크게 안 났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안정감 쪽으로 가려면 시장에서 오늘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미리 눌림목 들어갔던 쪽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자, HBM 관련주로 대표적인 전반기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과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과열입니다. 네, 저는 똑같은데 과열인데, 속도 가미할 거면 많이 눌러줬잖아요. 사실은 다른 종목들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 눌러줬단 말이에요. 67,900원에서 55,000원 밑으로 찍어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가 기회였지. 그죠? 요런 방식을 채택하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안정감 가미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뭐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유진테크. 물론 ALD,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이런 걸 이제 관심 가지라는 거죠. 충분한 가격 조정. 충분한 가격 조정. 여기서는 속도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하는 거는 퍼포먼스를 보는 건 아니니까 속도는 배제하고 안정감이지. 전반기보다 하반기 좋다. 충분하게 한번 찍어 눌러주고 반등. 그죠? 떨어지면 추매. 그죠? 요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선정하라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전방산업 우호적이고 반도체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ALD 할 거냐, HBM 할 거냐, EUV 할 거냐, CXL 할 거냐, 그 무엇도 괜찮습니다. 전반기의 대세구는 뭐가 될 것 같으냐?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봐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도 한두 가지입니까? 저전력 반도체부터 정말 영상, IP, DSP까지 끊임없이 많아요. 결국은 내가 매매할지 지금 투자할지부터 결정을 먼저 하고, 매매할 파트들은 저는 그랬습니다.
과대낙폭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했다. 과대낙폭은 그런 반등이 안 나옵니까? 좀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시세 분출 안 됐던 LB세이버권 같은 종목들은 뽑아 올렸어요. 오늘 뽑아 올렸지 않습니까? 눌림목 주고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전반기에 DDI가 바로 살아날까요? IT 가전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과대낙폭. 오늘 네패스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눌림목에서 뽑아 올렸습니다. 똑같죠, 자리. 네. 이쪽도 가능은 해요. 네. 대신 속도는 좀 더디겠죠. 자, 시간 없는데 2차 전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반등들 나왔어요. 기다리던 반등이 이제 이제나 저제나 오나 했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부터 반등이 좀 나왔는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사실은 시장 대비 좀 더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은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오늘 그냥 캐캐묵게 21선 반등해서 했거든요.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고점은 떨어지고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매매하기. 굳이 지금 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들 매매하기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지금 투자가 매력도 있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투자 매력도가 있느냐? 포스코 홀딩스보다, 에코프로보다 더 매력도가 있느냐? 삼성 SDI보다 더 매력도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보다 포스코 홀딩스가, 그죠? 또 삼성 SDI, LG 엔솔이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에 관해서는 매매를 지양해야 됩니다. 계속 2차 전지의 판이 단기 단타 매매로 더러워지면 오히려 정말 이 성장성이 큰 섹터를 가져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늘 말씀드려요. 2차 전지에 장기 투자를 해가는데 사실 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내가 선택하는 종목, 수직 계열화, 배터리 셀 등등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된다. 오히려 오늘 시세 반등은 LNF가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히려 LNF가 종가 마감 7.9% 마감됐어요. 이런 것들 지금 눌림목 반등이거든요. 차라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은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단기 노이즈 수급 상태 이런 게 어지러워요. 네. 그러면 뭐겠습니까?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가 불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단단한 포스코 홀딩스, 단단한 삼성 SDI, LG 엔솔이 훨씬 낫다. 저는 투자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자,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하루 남았어요, 여러분들. 거래일 하루 남았는데 신박한 변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증시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뽑아 올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양해야 되죠? 추격 매매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를 하시던 과대 낙폭을 좀 하시던 상관없어요. 추격 매매만 하지 말자. 그리고 선별화. 내가 좀 끌고 갈 주식. 올해보다는 내년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면 끌고 갈 주식을 해야 되는 거. 결국은 낙폭과대 종목 안에서 또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선별화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에 있냐. 제가 늘 말씀드려요. 테마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네. 요즘도 정치인맥 테마주도 시세 막 갑니다. 주식의 본질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술, 기술력, 실적 이거 갖고만 주가가 다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이 그래요. 원래 본질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 좋고 매출 좋고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숲 잘 봐야 됩니다. 해답 어디에 있느냐. 전반기까지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 요새 안 좋은데 전문가님 갑니까? 갑니다. 의심하지 말자. 단지 전반기에 단기 노이즈를 좀 이용하는 역발상. 그때를 매집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스 2024 와요. 소주제, 자율제.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끝나면 제약바이오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숲을 잘 봐서 향해보자.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